네, 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특별히 특징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한 상태인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전자주총에 대한 전면 도입인데, 이 전자주총에 대한 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자주총을. 그러니까 주주총회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 네, 이렇게 되면 의결권 행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의결권 행사가 쉬워진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을 때 더 이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동업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 주주총회를 이제 소집 통지를 하는 과정을 보면 다 우편 발송인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뭐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기업들이 상장 회사만 해도 2,000개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 곱하기 2,000 하니까 한 4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들의 비용 감소하고 의결권 행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참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그 주주 이기주의가 돼서 기업의 어떤 단기적인 그 이익만 쫓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업이 나중에 망하든 말든 당장 배당을 하라라든지, 이런 어떤 폐해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폐해가 나오는 것을 보완하는 게 또 기관 투자자들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다 어우러지면 훨씬 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서 보다 더 건전한 방식으로 그 의사 표출이 가능해지고, 이게 뭐 주가 올려라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버리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주주 전체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의결권 행사 쪽으로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오르면 나갈 사람들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만 관심이 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 시각을 조금 희석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만나 뵙는 분들 보면 주주로서 주주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지만, 그 주주로서 말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이 기업에 대한, 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가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의결권 참여 확대가 된다면 이 주주가 새로운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대우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태양광 자재에 대한 수입을 대우 컴프레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우 컴프레셔가 물론 이제 제 요청에 의해서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출만 늘고, 귀찮은 그 수입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구매처를 찾는 부분들까지 해서 귀찮은 일을 도맡고, 뭐 아마 많이 해야 한 3에서 5% 정도 이익을 남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우 컴프레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 대우라는 브랜드의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지저분한 태양광 시장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에서 또 우리 솔라선 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체들처럼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이제 뭐 자재 구매하거나 할 때 기존에 거래한 데를 제외한 새로운 데랑
새로운 곳과 거래를 하려면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전에 그 돈만 계약금만 가져가고 자재를 안 주고 그냥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재 구매에서부터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예, 그 이 사업자가 등장을 하면 다소 괜찮지 않겠냐. 근데 이게 제가 이 대우 컴프레셔의 어떤 이런 역할을 부여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장회사도 이 비상장 회사니까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이 온전히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상장회사는 내가 회사에 도움을 줘봤자 엄한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주주들도 참여가 활발해지면 크든 작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주주들의 역할로 인해서 이 기업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 좋게 생각한다면. 또 나쁘게 생각하면 그 주가 관리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할 수 있다라는 상장회사들이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과거처럼 주가에 목매고 이런 분들 잘 안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 또 이 주주로서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주총의 어떤 전면적인 도입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문화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고, 이번 이 법제화를 통해서 결국은 드디어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중심이 넘어오지 않나, 자산 시장의 중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입지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점점 이제 아마 이게 정반합인데 동네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이 소통이 안 되던 세상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SNS가 너무나 큰 병폐를 주고 있는 반이라면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 어디에 살고 이런 게 이제 별 관심이 없는 세상이 올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입지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점점 이 AI가 발달할수록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바뀌는 입지의 조건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의 어떤 인구의 문제, 이런 것까지 했을 때 부동산은 아무나 보면 주식은 외국인한테 다 열려 있고 국내 기업의 매출 90%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지 않겠냐.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결국은 요 전자 주총의 도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끝까지 주식 투자로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고, 그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때 계속 말씀드리자면 태양광도 하는 거고, 왜냐면 그 어떤 기법보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현금이 나온다라는 이런 심리적 안정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주식시장에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그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꾸준히 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고생하다가 한 방에 이제 벌었는데, 요거처럼 이제 좋은 날이 있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지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굉장히 준수하고 또 이전 고점에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낫냐라고 보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가 적다라는 거. 외국인 투자자가 적다라는 것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해면 안 팔고 이익이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좋냐 나쁘냐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자기들이 손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코스피의 어떤 저평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해외 증시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를 더 많이 따라간다, 코스피보다. 그래서 기대가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짧지만 경험을 계속 해보니까 참, 네, 감사합니다.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해줍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물려 있으면 어떤 노력보다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는 동안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결국은 주식 투자를 치면 이 주식을 안 팔아도 내 자금 사정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시간으로 모든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기법보다도. 그러면 이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뭐 아주 고소득 아니면 아주 여유로운 자산, 고액 자산. 근데 고액 자산은 상대적으로 이 고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파워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식 투자 한번 시작하면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넣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뭐 아주 이 극소수긴 하지만 타고난 성격. 도저히 100% 주식을 넣고는 나는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요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하는 것은 요쪽으로 어떤 이득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니까 결국 뭐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뭐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근데 이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종목.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만 그 한 가지 확실한 거, 삼성전자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를 기술적으로나마 제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삼성전자를 언제 사면 되느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기준. 그럼 현대차는 언제 사면 되느냐? 현대차는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온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을 이탈할 때, 그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저점을 해서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오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종목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종목, 아주 특별한 뭐 정보 이런 것보다도 잘 아는 종목에서 어떤 타이밍, 어떤 가격 정도에서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된 걸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 경상도 이 경상도의 정서가
경상도가 아니에요. 경상남도. 남도의 정서가 조금 예,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의외로 이제 이 전라남북도하고 경상북도 대구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라남북도에 광주도 포함시켰다면 광산구청의 젊은 분들이 제가 어쨌든 그 지역 사람이 아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해주시고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안내도 친절하고 또 많이 챙겨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등등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 위주로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이 업체가 창원에 있는데 이 법인이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서 제가 이제 태양광 우리가 임대를 해서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리를 2시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대응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20년 동안 한다라고 했을 때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2시간의 끝이 이제 요 경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남을 넘어서 가지고 행정구역이 경북 대구로 넘어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뭘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경남에서는 잘 되는데 경북으로 가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 하는 거 우리 지역의 업체를 해줘야지. 심지어 뭐 가격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임대료의 차이가 30% 정도 나는데도 그냥 지역 업체의 지분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정서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거고 그럼 경상남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 의리 이런 것보다는 돈입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싸고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이 지역이 경상남도가 이런 걸 좀 유독 선호를 합니다. 싸고 좋은 거. 근데 저하고는 좀 맞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래서 괜찮은데 뭐 잘 아는 분이 견적을 넣고 잘 모르는 데서 견적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는 데가 싸고 더 좋은 것 같다. 이걸 선택을 하십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평가 주식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116조 원인데 이론적으로 이게 116조 원이면 영업이익이 한 11조 원은 나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그나마 많이 회복한 게 이제 올해 2분기까지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어쨌든 4년 연속 늘어나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걸 맞출 수가 있느냐 그러면 못 맞춥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말도 안 되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와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가 되고 늘어날 것이다. 2025년까지 이런 과연 희망사항이 통할 것이냐. 근데 2025년까지 이 아주 억세게 긍정적인 전망이 통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도 설명이 안 되는 주가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유지가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LG 최대주주 LG 화학의 주식을 거의 대다수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비싸든 말든 국민 돈 비싸든 말든 그냥 막 사서 5% 채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 주식을 잠궈버리고 외국인도 한 5% 갖고 있으니까 유통 주식에 우리 사주까지 포함하면 95% 잠겨버립니다. 나머지 5% 갖고 조절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주가가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유통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경쟁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도 굉장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5개 종목만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전망이 양호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떨어질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도 그닥 좋지는 않지만 포스코홀딩스야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 거. 예, 그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라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거나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바닥 기고 있을 때 말씀드려도 잘 안 사십니다. 예, 그게 뭐 당장 결과를 원하는 그게 뭐 원한다는 성향보다는 본능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을 토대로 본다면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과거에 보면 2021년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 이익을 회복을 못합니다. 앞으로 회복을 못하고 또 중국하고 철강 쪽은 경쟁이 계속 진행되고 2차 전지 소재 쪽은 지금 거품이 많이 이제 꺾이는 상태고 그래서 그닥 뭐 포스코홀딩스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구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삼성그룹에서 74% 정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5.6% 갖고 있고 외국인이 10% 갖고 있으니까 합치면 90%가 넘는 주식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주식만 갖고 움직이니까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돈이 아예 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주식 관련한 건 베팅 금액이 아예 0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뭐 바이오 그 신약 관련해서 뭘 했다 콧방귀도 안 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직 숫자만 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시가총액 50조인데 아무리 경기를 안 타는 의약 업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50조를 설명을 못 합니다. 보통 이제 곱하기 20 정도 해주는데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그래도 한 30조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고평가다. 계속 고평가인 종목이 계속 성장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치 대비해서 싼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가치 대비해서 비싼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가치 대비해서 단기간에 급등한 후유증이 있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정도인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저평가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저평가 받았을 거고 얘네들은 고평가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고평가 받았을 거다. 맞는데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사라질 만한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화끈했던 그 종목들 잊어버리시고 당장은 움직임이 없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